안녕하세요. 이석기 변리사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주총회가 있었어요.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님께서 공식적으로 고스 사태에 대해 사과를 하셨습니다.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셨으니까 고스는 더 이상 논란이 아니라 해결돼야 될 문제예요. 저는 이번 고스 문제에 대한 삼성전자의 대응과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소프트웨어 프로덕트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최초 고스에 대한 삼성전자 입장은 2월 22일 오목교 전자상가에 게시된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사실 논란이 될 만한 멘트들이 많은 인터뷰이긴 했지만 당의 컨텐츠의 주된 목적은 S22의 전반적인 Q&A였고, 물론 홍보팀이나 법무팀에게 확인을 받은 답변서였겠지만 인터뷰어가 일반 삼성전자 직원분임을 고려할 때 당의 동영상에서의 멘트들은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튼 당의 인터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삼성전자는 드디어 3월 3일 삼성 멤버스에 1차 공지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요점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고스가 무엇인지, 둘째는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대책입니다. 먼저 삼성전자는 고스란 장시간 게임 실행 시에 과도한 발열 방지를 위한 CPU 성능 등을 최적화하는 앱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고스는 고객의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성능 우선 옵션, 그러니까 고스에서 제공되는 최적화 말고 게임의 성능을 우선시하는 옵션을 제공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게임 최적화 서비스의 비판에 대한 대안으로 성능 우선 옵션을 제공한다? 도대체 최적화의 효과가 성능 우선 말고 뭐가 있을 수 있나요? 뜨겁지 않음이라면 그건 이미 게임 최적화 서비스가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말이 맞으려면 고스가 제공했던 게 최적화가 아니거나 아니면 앞으로 제공하는 게 성능 우선 옵션이 아니어야 돼요. 여튼 삼성전자는 이러한 공지가 내부적으로도 마음에 안 들었는지 다음날 바로 2차 공지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고스는 게임 외에 일반 앱에는 동작하지 않는다. 고스에 포함된 리스트는 새로 설치된 앱이 게임인지 아닌지를 빨리 판단하기 위한 것일 뿐 고스와는 전혀 무관하다. 고스는 게임 앱의 경우만 적용된다. 성능 우선 모드를 이용해도 온도 제어 알고리즘을 최적화해서 발열 방지 기능은 지속적으로 적용되며 성능 우선 옵션도 무상 서비스가 가능하다. 2차 공지에서 말하고 있는 요점도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고스는 게임 앱에만 적용됨. 둘째, 성능 우선 모드를 적용해도 온도 최적화 알고리즘 수행되고 이상 시 무상 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일반적으로 컴퓨터 공학에서 말하는 최적화는 파라미터의 최저값을 찾는 걸 의미해요. 공지에 따르면 고스는 사용자가 최적의 환경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말에 최적 설정값을 찾아주는 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알고리즘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첫째는 단말이 구동되는 게임을 식별자를 통해 식별하고 식별된 식별자에 대응되는 정책에 따라 기설정된 식별자를 반환하는 방법. 둘째는 단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된 결과에 따라 최적의 파라미터를 반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두 번째 형태가 최적화 알고리즘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방법은 정책에 따라 기설정된 파라미터가 반환되기 때문에 단말은 그거보다 더 나은 최적화 상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2차 공지에서 고스에 포함된 앱 리스트는 고스와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긱벤치의 트위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스는 앱의 작동이 아닌 식별자를 이용해 스로틀링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긱벤치 개발자인 존 풀은 인스타그램 빌드의 긱벤치로 성능 저하가 측정되었다고 말했어요. 종합하면 고스의 식별자 리스트에는 게임 앱뿐만이 아니라 인스타그램 같은 가벼운 일반 앱들의 식별자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일반 앱에도 고스의 성능 저하가 적용될 수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 성능 우선 모드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만일 공지대로 성능 우선 모드를 이용해도 온도 최적화 알고리즘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다면 도대체 고스는 무엇을 위해 단말의 성능을 하락시키는 걸까요? 이는 발열 이슈가 너무 심각해서 고스를 이용해서 성능을 과하게 낮추지 않으면 안 됐거나, 또는 삼성전자의
하드웨어 기술력 아니면 온도 제어 알고리즘의 기술력이 자신이 없어서 고스로 성능을 과하게 낮춘 거라는 의문점이 들어요. 그리고 드디어 고스의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업데이트 공지를 보면 게임 실행 시에 CPU, GPU 초기 성능 제한을 해제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게임 실행 시에 단말 모니터링 없이 CPU, GPU 초기 성능 제한한 거 맞네요. 2차 공지 때 게임인지 여부를 리스트로 판단한다고 했는데 그 리스트 정말 고스 작동과 전혀 상관없는 거 맞나요? 이번 고스 문제는 삼성전자의 소프트웨어 프로덕트에 대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어요. 소비자가 핸드폰을 구매를 한다는 건 핸드폰 기기 자체뿐만이 아니라 핸드폰에 탑재되어 있는 또는 탑재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덕트도 함께 구매하는 겁니다. 특히 일반 소비자들이 대면하게 되는 프로덕트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예요. 일반 소비자는 스펙이고 AP 설계고 잘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단지 핸드폰을 사용할 때 접하게 되는 소프트웨어 프로덕트의 퍼포먼스를 통해 핸드폰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고스를 이용해서 소프트웨어 프로덕트의 스펙을 속이려는 행위를 한 겁니다. 이는 전자제품의 설명서에 표시되어 있는 사양을 속이는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작년 기사입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기본 앱에 광고를 넣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기본 앱은 지울 수도 없고 내가 선택해서 설치한 앱도 아니에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여기에 광고를 넣었어요. 기사에서도 나오죠. 이번 고스 논란과 비슷합니다. 삼성 갤럭시 휴대폰 사용자들 사이에선 왜 100만 원이 넘는 고가 핸드폰을 샀는데 내가 원하지도 않는 광고를 봐야 하느냐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소프트웨어 프로덕트를 무시한 거예요. 본인들 마음대로 소프트웨어에 광고를 넣어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건 작년 초 기사입니다. 이 이슈가 있었을 때 당의 인원의 실력 그리고 이직하는 인원의 규모 등으로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건으로 알고 있어요. 인공지능 관련 부문 그룹장이셨고 쿠팡으로 이직하셨으니까 소프트웨어 담당이셨을 거예요. 아이폰은 칩 설계도, OS도, 탑재되는 소프트웨어도 애플에서 설계하고 만듭니다. 이에 반해 갤럭시는 칩 설계, OS, 탑재되는 소프트웨어 각각 별개의 제조사에서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최적화 관점에서 볼 때는 아이폰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퍼포먼스를 높일 수 있는 프로덕트가 소프트웨어 프로덕트인데 이렇게 소프트웨어 프로덕트를 무시하는 컬처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핸드폰을 생산하는 게 공장이라면 이 핸드폰의 각 부품들을 연결해서 제대로 동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건 소프트웨어예요. 삼성전자를 누구보다 응원하는 입장에서 이번 고스 사태로 삼성전자가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